안녕하십니까. 업무 자동화 미친 활용 앱스 스크립트 및 챗GPT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초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냥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본 책에 있는 프로젝트 1번부터 4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묶어서 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앱스 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 이거를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이 실습이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코드로 뭔가 업무 자동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뭔가를 입력을 하고 뭔가를 빼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작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랑 이런 게 다 이제 익숙해지고 났을 때 반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반복. 근데 반복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랬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그 자동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복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주제가 곱셈 구구표를 만드는 겁니다. 구구단표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구구단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구구단표가. 구구단표를 보시면은 왜 이게 반복하고 상관이 있냐? 구구단표가 이렇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4죠. 2 곱하기 3은 6이고, 그 다음에 3단도 3 곱하기 1은 3이고, 3 곱하기 2는 6이고, 이렇게 해서 있을 때 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구구단표는 어디가 반복이 되죠? 여기가 달라지면서 이쪽이 반복이 됩니다.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 3단에서도 3 곱하기 1,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 패턴을 범위로 보면은 2단 안에서는 여기가 반복이 돼요. 그쵸? 2단 안에서는 여기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가 반복이 되죠. 근데 넓게 보면은 얘도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복이 된다라는 이 컨셉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코드로 내가 해결을 해서 해볼 거냐라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곱셈 구구표를 만드는 핵심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노가다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을 해야 될 때 어떤 부분이 어느 범위로 반복이 되는지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코드로 해결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게 곱셈 구구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이후에 있는 실습들을 할 때 조금 편리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가 안 보고 누가 바로 시켜도 바로 코드가 튀어나올 정도로는 여기서는 연습을 하셔야 그 다음 실습이 저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뭐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곱셈 구구표 만들기가 겉보기에는 되게 우스운데 코드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제가 세팅을 하나만 바꿀게요. 여기가 계속 이 화면이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곱셈 구구표를 얘기를 할 거고, 곱셈 구구표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반복이 중요하고, 반복 컨셉을 이해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스프레드시트가 표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다루기 위해서도 이 곱셈 구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업무 자동을 하게 되면 이 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바꾸고 하는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그게 스프레드시트고 그거랑 매우 닮아 있는 건 곱셈 구구표다. 그래서 곱셈 구구표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컨셉을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지루한 시간으로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거는 변수하고 함수하고 반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챗GPT한테 명령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프로그래밍을 하라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챗GPT한테 뭔가 우리가 시키려면은 명령을 할 때 어떤 핵심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할 얘기는 이거 세 개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편하게 시키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좀 가볼게요. 앱스 스크립트 프로젝트 생성을 하는 건데 제가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네요.
앱스 스크립트 프로젝트 생성. 앱스 스크립트 프로젝트 생성을 하는 방법은 세 개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제 독립형 스크립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바인딩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뭘 제일 많이 쓰냐? 이거를 아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독립형 스크립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근본적으로 아주 같고 아주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이 컨셉은 똑같거든요. 컨테이너 바인딩 스크립트라는 건 뭐냐면 그 책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특정 구글 앱스와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구글 앱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요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주 쉬운 방식으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 실습 화면으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따가 곱셈 구분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우리가 곱셈 구분표를 만들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스프레드 시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죠. 이게 바로 특정 구글 앱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특정 구글 앱스, 스프레드시트와 연결되어 있는 앱스 스크립트를 만든다.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시고 앱스 스크립트를 누르기만 하면 새 창이 열리면서 이 곱셈 구구표라는 스프레드시트와 연결되어 있는 앱스 스크립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작업만으로 이미 이 시트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코드 동작을 위한 앱스 스크립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죠. 앱스 스크립트가 아니라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랑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앱스 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바인딩 스크립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짝꿍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짝꿍이 됐다. 그래서 이 짝꿍을 만드는 게 컨테이너 바인딩 스크립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바인딩 스크립트를 하나 지금 우리가 벌써 만들었습니다. 벌써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곱셈 구구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저번에도 제가 그 멜론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여기에 값이 입력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코드를 실행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죠. 코드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상의 나인 거죠. 코드 자체를 가상의 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여기를 쓰라고 시키는 거죠. 시키면 그대로 여기다 값을 쓰는데 이거를 쓰는 이 데이터와 이 쓴다라는 이 행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해볼 거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걸로 우리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이 안에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한다? 일단은 챗 GPT한테 시켜서 우리가 이걸 쓸 거다. 그래서 여기다 시킬 겁니다. 앱스 스크립트로 이 원셀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시킬 거예요. 제가 뭘 하지 않을 겁니다. 코드가 나왔죠? 코드로 복사를 하고요. 그대로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위가 좀 바뀌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관은 없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뭔가 코드가 한 줄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라 오늘 한번 설명을 다음에 또 설명할 건데 점차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분홍색으로 스프레드시트 앱이라고 생겼는데 이거는 사실 뭘 한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을 여는 행위입니다. 얘는. 파일을 여는 행위예요. 여기가. 그림으로 같이 이해를 하면서 해봅시다. 자, 뭔지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볼게요. 자, 코드가 여기 있죠? 자, 코드가 있을 때, 자, 이 녀석은 파일을 여는 행위를 연다. 구글웍스 파일을 연다. 구글웍스 파일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자, 이 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 행위에 이어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파일을 열고 이어서 뭘 하죠? 영어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Get Active Spreadsheet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지금 활성 중인 스프레드시트를 실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영어 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파일을 열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얻어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두 개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건데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파일을 열어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실행을 시킨다. 요거 두 개. 연다, 실행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원래 화면에서 스프레드시트 요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요 행위, 더블 클릭해서 여기까지 여는 행위를 이 코드까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또 이어서 액티브 시트. 이건 뭐냐면 현재 활성 중인, 자, 여기서 현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활성 중인 시트를 연다란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활성화하고 있는 시트는 뭐였죠? 지금 곱셈구구표라는 요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들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활성 중 시트는 곱셈구구표일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그래서 결국 이 한 줄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이 스프레드시트의 이 현재 실행 중인 상태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이 코드로 옮겨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한 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화면을 연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열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모든 상태가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변수라는 건데 이 변수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이 는을 붙인 거는 이 열어서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는 이 모든 상태를 여기에다 내가 압축을 시켜가지고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이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화면을 열었으니까 이어서 내가 뭘 하겠다? get range를 하겠다. 내가 어떤 범위를 가져오겠다. 어떤 범위? A1이라는 범위를 내가 코드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 A1이라는 지금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셀렉을 하잖아요. 어떤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 셀렉을 하는 행위와 완전히 같은 행위입니다. 내가 범위를 가져왔으니까. 범위를 가져와서 우리가 뭘 하겠다? set value를 하겠다. 어떤 값을 여기다가 세팅을 하겠다. 그 세팅은 뭘 세팅을 한다? 안녕하세요를 세팅하겠다. 그러면 요 get range랑 set value는 어떤 행위냐? 이 셀을 클릭하는 거. 이게 여기를 set value 하는 거, 우리가 값을 입력하는 거.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는 거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다 담아가지고 내가 그 화면 상태를 그대로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 화면 상태에서 이어서 어떤 작업을 할 건데 get range, set value를 해서 어떤 값을 입력을 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write hello라는 함수를 만든 이유고 이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용어들이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함수를 2개, 3개 만들어 가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일단 이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함수를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권한 검토 화면이 나오고 권한 검토를 끝내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거 어떤 곱셈 구구표라는 파일을 열어서 시트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다 안녕하세요 입력하는 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됐죠? 실행이 되지 않았네요. 왜 안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 시트를 다 가져와 가지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이어서 작업을 할 건데 get range를 한 다음에 여기다 세팅을 값을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서 하나를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write save. 자, 뭔지 모르셔도 돼요. 자, 근데 행위 똑같죠? 어떤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의 시트를 가져오겠다. 이 화면 시트 그대로 가져오겠죠? 이번엔 다른 데다 우리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get range를 할 때 우리가 A1이 아니라 B1에다 하자. 자, 여기 get range B1 여기에다가 뭘 하자? 안녕히 가세요. 자, 요거를 저장을 해놓고 자, 지금 write hello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얘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럼 또 안녕하세요를 입력을 하겠죠? 요거를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꿉니다. write say goodbye, write say goodbye 확인을 하고 그럼 얘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가 실행이 되면서 안녕히 가세요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하는 걸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히 확장하면 반복해서 입력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배우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가능성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쓴다라는 걸 해봤습니다. 요거를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스프레드시트, 아니, 앱스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기다 값을 쓰는 걸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읽는 것도 해봐야겠죠? 읽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읽는 건 그리고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디서 데이터를 긁어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C열에 있는 데이터를 쭉 읽어가지고 중복되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수가 있어요. 물론 스프레드시트의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프레드시트 함수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코드에서만 가능해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또는 아티스트의 중복 값을 가지고 그걸 알아낸 다음에 중복이 가장 많은 아티스트의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까? 이런 걸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코드에서 이 값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코드 쪽으로 읽어낸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해볼 겁니다. 뭘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입력을 여기다 해놨잖아요. 그거를 이 앱스 스크립트에서 읽어가지고 어떤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말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시킬 겁니다. 자, 스프레드 시트에, 시트 A1에 안녕하세요, A2에, B2에 이렇게 시키죠. 더 쉽게 시키죠. A2와 B2에 어떤 값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서 콘솔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가 하나 나왔죠? 콘솔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콘솔. 자, 콘솔이라는 거를 이제 일단 실행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저장을 하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이 녀석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점점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 다가올 거예요. 아, 뭔가 코드를 묶음 단위로 해가지고 실행하는 게 함수구나. 약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read cells를 확인을 하고 read cells 함수에 있는 걸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 코드가 잘못됐거든요. B1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행을 해보면 자, 이 앱스 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곱셈 구구표에 있는 A1 셀과 B1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값을 읽어온 거죠. 이쪽으로. 우리가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내가 자유롭게 끌고 올 수 있고, 아니, 끌고 올 수 있고, 여기에서 다시 값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트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어떤 책에 있는 걸 보고 내가 그거를 연필로 다시 옮겨 적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자유자재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우리가 값을 끌고 오기는 했으나 이게 이제 값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인지 A1 셀에 있는 레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값을 내가 얻어오겠다. 값을 얻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안녕하세요가 들어오겠죠? 여기에는 안녕히 가세요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 그럴 때 콘솔을 쓰는 겁니다. 이 명령어는 앞으로 되게 자주 사용할 건데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쓰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콘솔 로그를 해서 어떤 값을 출력을 했다. 이 앞에 있는 값이 복잡하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세요. 콘솔 로그로 내가 value A1과 value B1, B1에 있는 값을 내가 읽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끌고 들어오기, 가져가기. 자, 그럼 끌고 들어왔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서 다시 저쪽 셀에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또 해볼 겁니다. 자, read cells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value A1에 안녕하세요, value B1에 안녕히 가세요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말을 어떻게 만드냐? 두 개를 더하면 말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합치진 않고 이렇게 합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value B1을 합칠게요. 자, 이거 더하기가 합치죠.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안녕히 가세요가 만들어지겠죠. 그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셀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입력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거 다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트에서 이어서 어떤 작업을 할 건데, get range. 내가 셀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어떤 셀을 가져올까? 우리가 입력을 할 때 C1에다 입력을 해볼게요. get range C1에다 우리 입력을 일단 셀을 선택을 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다? set value를 할 거다.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할 거다. 뭘 세팅해? 얘를 세팅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뭐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 말이 이 C1으로 들어가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ead cells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좀 바뀌었네요. 셀에 있는 값을 읽어가지고 다시 쓰기를 하죠. 저장을 하죠. 하고 나서 자 이제 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럼 실행을 하면 A1, B1에는 값을 읽어가지고 C1에다가 이 값을 세팅을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입력이 됐죠? 자, 이렇게 쓰기, 읽기가 자유자재로 되어야 된다. 책에도 다른 방식의 실습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설명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곱셈 구구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가 곱셈 구구표를 만들 건데, 곱셈 구구표 만들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반복을 잘 해야 이제 진짜 업무 자동화의 완성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곱셈 구구표 만들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곱셈 구구표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좀 계획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는 값들은 좀 아쉽지만 다 지우고. 자,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 곱셈 구구표를 만들 거냐. 자, 1번. A 열에는 다 요런 값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1은 2, 그죠? 2는 4, 그죠? 이렇게 지금 이 곱셈 구표가 전개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 3은 얘는 2, 4, 8. 자, 이런 값들이 A열에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시 B열로 시작이 되면 3 곱하기 1은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4는 1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여기서 다시 뭐? 4 곱하기 1은 4.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마지막에 여기 5단, 6단, 7단, 8단, 9단에서 9 곱하기 1은 9 곱하기 2는 1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요열 2, 4, 8, 2, 5, 10, 2, 6, 12, 2, 7, 14, 2, 8, 16, 2, 9, 18. 2, 9, 18.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반복 작업을 할 때 이 반복 작업을 코드로 한 방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챗GPT를 시킬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일단 좀 시켜보는 거죠. 설명은 코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챗GPT로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안 보고 스스로 입력을 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챗GPT한테 우리가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곱셈 구구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어떻게 시킬 거냐면 A열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해. 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설명하는 걸 보니까 잘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자, 어떤 코드가 나왔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가져다가 근데 2단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단, 4단, 9단까지 다 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2단부터 해가지고 3단, 4단, 5단, 6단, 9단 해가지고 채워주는 코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다 지울게요. 아깝지만 다 지우고 다시 저장을 하고 이제 함수가 하나밖에 없죠? 멀티플레이션 테이블 하나가 있고 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생겼죠? 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곱셈 구구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생겼고 조금 의도를 벗어난 건 뭐냐면 이 비열부터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것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왜 비열부터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레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값이 B1부터 시작을 하게 한 모양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좀 뜯어볼 건데 어쨌든 코드가 다 실행이 되었고 자, 여기서 수정해야 될 거는 여기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칠게요. 왜 이렇게 고치는지는 원리를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지우고 의도한 대로 되지. 너무 작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너무 숫자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요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레인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셀을 선택하도록 해. 우리가 이 셀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셀로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볼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1부터 저는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네요. 자, 이렇게 다 실행이 됐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해보는 걸 할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이 곱셈 구구표는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설계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반복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었죠? 아래로 한번 반복된 이 덩어리를 오른쪽으로 가면서 반복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인형에 눈알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걸 우리가 반복을 좀 생각을 해보죠. 좀 어려운 예가 될 수 있는데 당장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자, 우리가 인형 눈알을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인형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곰돌이 인형이 있고 눈이 없어요. 눈을 붙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만 붙입니다. 난 눈만 붙일래. 눈만 붙입니다.
그래서 눈만 붙인 걸 계속 만들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코를 붙이겠죠. 자, 이런 작업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눈 다 붙인 걸 받아가지고 코만 붙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된다면 제가 이 예시가 굉장히 적절한 건데 이해를 못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사람 2번은 이것만 하고 1번은 눈만. 자, 곱셈 구표가 거의 이런 것을 닮아 있어요. 여기는 2단만 하는 거죠. 2단. 그리고 여기는 3단만 하는 겁니다. 이게 코인 거죠. 이게 눈인 거고. 그래서 반복을 두 사람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을 2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을 2번 하는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다 지울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현재 활성화된 시트 가져오기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 시트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자, 이제 다 가져왔으니까 이제 반복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반복을 시킬 건데 이 반복문은 나중에 책으로 공부를 하시고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는지를 보는 걸로 할게요.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이렇게 되도록 할 건데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서 어떤 코드가 반복한다라는 이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녀석은 반복이 될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여기에 기술한 만큼 반복이 될 건데 결국은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녀석은 무엇들이냐 하면 이 반복을 위해 필요한 어떤 표시자 같은 건데 이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반복할지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i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0으로 시작을 해서 0으로 시작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 그 다음에 1로 시작할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자, 0으로 시작해서 내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i가 10보다 작나? 작구나. 그러면 실행을 하자. 그리고 다 실행을 합니다. 자, 0에서 실행하는 작업들 0에서 실행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반복을 끝냈으니까 돌아옵니다. 근데 끝내서 돌아오기 전에 i를 1로 한 칸 늘려요. 그러면 이 i는 이제 여기서 시작했지만 이제 1이 될 겁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값이 1이 됐어요. 1이 된 상태에서 검사를 또 합니다. i가 1이네. 아직은 반복을 해도 된다. 그러면 또 1에서 작업을 합니다. 1에서 실행하는 한 작업들. 쭉 실행을 하고 또 뭘 하죠? 더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0 더하기 1 더하기 그럼 2가 됐네요. 2가 된 상태에서 또 옵니다. 2네. 10보다 아직 작다. 그러면 작업을 또 합니다. 2에서 실행한 그러면 또 2에서 1을 더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반복 로직이 작성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워서 그림으로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를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여기서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업무 자동화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for문을 적을 때 이게 반복을 하는 녀석이라고 했는데 i라는 표시자가 있고 얘를 제가 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i가 10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을 하는 코드를 쓴 거고 이 반복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 표시했던 i라는 녀석은 한 칸씩 늘려준다는 의미로 이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녀석은 이 조건이 이 만족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실습을 하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한데 설명은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i가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i가 0에서 시작 어떤 반복문을 막 작성을 합니다. 반복문을 진행을 해요. 반복을 진행을 하고 나서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 여기가 1번 작업 다 작업이 끝나면 우리가 2번 여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더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2번. 자, i를 세팅한 값이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 반복을 해도 되는가? 요게 0인데 너 지금 반복해도 되니? 10보다 작으면 반복하라 그랬어. 반복을 할게. 작으니까. 반복을 합니다. 다 한 다음에는 뭘 한다? 이제 이 i의 값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기. i 바꿔주기. 그래서 얘 i가 플러스가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i가 1인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i가 1이네. 1을 또 다시 검사를 합니다. 4번. 검사를 또 합니다. 검사를 하고 또 바꿔주고 검사를 하고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 i는 점점 값이 1이 되고 2가 되고 하면서 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i가 뭐가 되겠어요? 이 검사를 넘어가지 못하는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이 되면 10보다 작냐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i가 10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반복을 하지 않고
종료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 이건 실행을 하면서 우리 이해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같은 코드가 나왔습니다. 자, i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콘솔. 자, 우리가 i를 출력을 해볼 거고요. 콘솔 로그. 네, 그냥 이렇게 하죠. i.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콘솔 화면에 이렇게 반복한 만큼 진행이 됐습니다. i가 0에서 시작해서 0, 1이 돼서 조금만 줘. 한 번 더 출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 반복문의 핵심입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만큼 이제 곱셈 구급표의 값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값을 한번 A열에만 쭉 써보겠습니다. A열의 값을 쓰려면 sheet 그 다음에 get range 우리가 range를 가져온다. 어떻게 range를 가져올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range를 가져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요. 셀 방식을 쓸게요. 이게 A1 노테이션이라는 건데 이해를 못해도 됩니다. 여기다 뭘 넣을 거냐. 자, i에 맨 처음에 0이 들어왔었죠. 근데 A0이라는 셀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좀 바꿀게요. 1로 시작을 하는 걸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자열 1리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의미가 있어서 레인지를 가져온 다음에 뭘 할 거냐 여기다가 set value를 할 거다. set value 뭘 할 거냐면 set value 그대로 i를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레인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로 세팅이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를 지우고 자 i가 1인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실행하러 옵니다. shift get range를 하고 A1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set value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범위색을 할게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처음 반복 단계에선 i가 1인 상태에서 get range A1을 해서 set value 1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가 된다 그랬죠? 2가 된 상태에서 또 검사를 합니다. 반복을 해도 되는구나. 이 상태에서 A2 set value 2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내려오면서 지금 계산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였어요? 우리는 1, 2, 3, 4, 5, 6, 7, 8, 9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뭘 하려고 했죠? 2 곱하기 1은 2 이걸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볼게요. 자, 시트에서 이어서 작업을 할 건데 get range를 할 것이고 get range를 하는데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는 일단 처음 거니까 AI를 할 거다. 그러니까 A1, 2, 3, 4, 5, 6, 7 이렇게 하면서 레인지를 하나씩 클릭하는 걸 할 거고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set value를 할 건데 2 곱하기 2는 1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1이 여기 들어있죠. 자, 1. 자, 그게 i에 들어있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반복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고 정답은 뭐죠? i 곱하기 2가 될 거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set value를 할 때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지식 때문에 좀 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get range ai라고 하면 1, 2, 3, 4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 set value를 한 번씩 하는 건데 i가 1인 상태에서는 요 2 곱하기 1이라는 말을 여기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니까 요 코드는 뭘 하는 거냐면 요걸 만드는 거예요. 2 곱하기 1 요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는을 붙입니다. 는. 띄고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끄트머리에 요거를 붙여주는 건데 1 곱하기 2의 결과값인 2가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반복문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2가 되겠죠? 2가 된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A2에다가 입력. 이제 두 번째 회차수에서 A2에다가 가 얘고 set value 2 곱하기 이걸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i죠? i가 뭐죠? 2는 뭘 입력? 2 곱하기 2를 입력한다. 그러니까 4를 입력한다. 다음도 가볼까요? 자, 이제 i가 3이 됐습니다. A3에다가 2 곱하기 3. 자, 2 곱하기까지 입력을 하고 i 3이죠. 그 다음에 띄고 하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2인 6을 입력하겠죠? 이 과정을 지금 반복하도록 우리가 포문이라는 걸 작성을 한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리고 이 고통은 이번 이후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다 챗GPT한테 시킬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한다? 점점점. 결국은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A9에다가 2 곱하기 9는 18 입력 후에 i가 10이 되면서 이제 10이 넘어갔네? 이제 그만해서 끝나는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가 값이 다 입력이 될 겁니다. 그쵸? 요 값이 다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의 반복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이 거를 열을 바꿔가면서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자, 요걸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 또 한 번 더 감싸는 거예요. 뭘? 우리가 요 열에서 했던 요 작업을 한번 감싸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을 들어와서 얘를 한번 쭉 진행을 하고 다음 반복을 와서 그 다음을 진행을 시키고 얘는 우리가 작업을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그 다음 와서 다시 여기 반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9번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레인지의 형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A1 셀, A2 셀 이렇게 선택하게 했지만 그냥 0번 첫 번째 이렇게 열과 행과 열인가요? 자, 헷갈려서 레인지. 자, 여기 보면 로우 컬럼으로도 셀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우 컬럼 순서로 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1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없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도 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1에 1이겠죠? 그럼 여기입니다. 2에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입니다. 3에 1이 되면 여기고 4에 1이 되면 여기고 5에 1이 되면 여기고 요거를 우리가 바깥을 이용해서 바깥문에다가 말을 바꿀게요. 우리가 코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로우로 바꾸겠습니다.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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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로우를 바꾸고 여기다는 컬럼. 자, 컬럼도 똑같습니다. 컬럼 1에서 시작해서 컬럼을 10 직전까지 9까지 할 거고 컬럼을 한 칸씩 늘려가면서 어떤 반복을 할 거다. 근데 이 반복을 우리가 안에다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열 단위로 가면서 행 반복을 하겠죠. 열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행 단위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설계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그럼 바뀌겠네요. 그죠? 여기가 콜로 바뀔 겁니다. 자, 콜 1로 들어왔어. 로우 1인 것도 봐. 1이네. set value. 아, 여기는 이제 그럼 뭐가 된다? 2 곱하기 뭐가 되니까 콜 곱하기 로우는 로우 곱하기 2가 아니라 로우 곱하기 콜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로 들어와서 1, 2, 3, 4 이렇게 로우만 바뀌었죠. 콜이 1인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9 하고 나서 다 끝 나오고 나서 다시 들어서 콜 2 한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9 끝 하고 내려서 3 콜이 3인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콜이 1인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9 콜이 2인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9 콜이 3인 상태에서 1, 2, 3, 4, 5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구구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콜이 1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단표를 만들려면 2 곱하기 1이어야 되잖아요. 콜은 지금 1인 상태니까 그래서 이 콜이 1, 2, 3, 4로 올라갈 때 더하기를 한 번씩 해줘야 원하는 구구단이 나온다. 마찬가지. 좀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수식이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콜 더하기 1이 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때 콜 더하기 1을 해서 1 더하기 1은 2죠? 2 단이네요. 그죠? 2단. 로우와 단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2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1 자리에 2단의 첫 번째, 1 자리에 2단의 작성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곱셈 구구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 요 set value와 여기 요 칸을 잘 넣어놓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단은 우리가 콜 더하기 1이었습니다. 1로 시작이 됐죠? 근데 여기다 1을 더했으니까 단은 2단이 된다. 2 곱하기 로우 1은 로우 곱하기 단 2 곱하기 1이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단은 그대로 두고 로우만 1이 올라간 상태에서 요 라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여기로 다시 올라와서 콜이 2가 되죠.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서 단을 2 더하기 1인 3으로 바꿀 겁니다. 3으로 바뀌었죠? 바뀌어서 작업, 4로 바뀌어서 작업. 자, 이 과정이 안 보고도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10단까지 했네요. 10단까지 한 이유는 콜을 9까지 했기 때문이죠. 그럼 9 더하기 1을 하면 10이 됐잖아요. 그래서 10단이 된 거고요. 여기를 9로 조절을 해주면 9단까지만 하는 코드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의 범위와 반복량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5단까지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5로 바꿔, 아니, 5단까지 보고 싶으면 우리가 5로 바꿔야겠죠. 그래야 4 더하기 1이 되면서 5단이 될 테니까 5단까지 보고 싶으면 여기를 범위를 5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5단, 9단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구구표를 설명을 좀 해봤고요. 곱셈 구구표를 하면서 아마 드시는 생각은 너무 복잡하다였을 건데, 이거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곱셈 구구표를 완성하는 이 코드를 작성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반복의 컨셉을 가져가야 돼요. 큰 범위의 반복을 이 작은 범위의 반복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지금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큰 범위의 반복을 안에서도 시킨다. 이렇게 되면 셀을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셉을 이해를 하는 거고요. 사실 나중에 모든 작업은 다 챗GPT로 할 거예요. 요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설명하면서 정리를 끝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이런 것들이 변수입니다. 이 변수에는 뭐든지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시트에는 뭐가 있었죠? 어떤 스프레드시트 창을 열어놓고 실행한 상태에서 그 실행 상태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로 가져온다. 변수에는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었고, 여기 변수에서는 뭐가 들어갔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어떤 값 같은 것도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떠다니는 값이나 어떤 상태, 그냥 값이라고만 할게요. 값을 잡아두기 위한 게 변수라는 건데, 제가 이사심 박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값이든 담아둘 수 있는 게 변수다. 그리고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다 봤죠. 함수라는 거는 이 펑션이라는 이 키워드와 함께 사용을 하는데, 이 펑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얘를 함수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 중괄호로 감싸게 되면 얘를 묶어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단위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를 더 만들면 또 단위가 다른 게 생겨요.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안은 똑같지만 이름이 다른 함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스위칭하면서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려고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배운 거예요. 물론 함수에는 더 다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리는 지금 어떤 앱스 스크립트에서 실행해야 되는 어떤 단위를 묶어두기 위한 어떤 이름 같은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복을 이해를 했고요. 지금 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했는데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구구단을 우리가 손으로 쓰기가 매우 불편하니까 코드로화를 해서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코드화를 시켜놓고 나니까 뭐가 됐었죠? 단수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100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을 적으면 100단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구구표를 100단까지 만들라는 어떤 임무를 받았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여기를 100으로만 조절을 해놓고 실행을 하면 100단까지 입력한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죠? 계속 입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을 우리가 프로그램한테 시킬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늘릴 수 있다. 자, 열을 늘릴 수 있다면 뭐도 늘릴 수 있을까요? 행도 늘릴 수 있겠죠? 우리가 100단까지 할 건데 그 값의 계산 어디까지 할 거냐? 99까지 하자. 로우가 100이 되기 전까지 다 하겠다. 1, 2, 3, 4, 5, 6, 8 해서 99까지 하겠다.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일게요. 내가 40단까지만 할 건데 99까지 곱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로직을 완성을 하고 나니까 수치만 바꿔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의 컨셉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 변수, 함수 요거 세 개를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챗GPT한테 시켜볼게요. 자, 코드 다 잊어버리시고 T를 통해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라고 하면 우리가 곱셈 구구표를 지금까지 힘들게 이해하면서 했는데 챗GPT한테 시켜서 해볼게요. 세션을 새로 만들고 앱스 스크립트로 곱셈 구구표를 2단부터 50단까지 출력할 건데 계산은 곱하기 20까지 할 거야. 하는 코드를 만들어. 스크립트로 스프레드 시트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키면 코드가 나올 겁니다.
코드를 보고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자, 똑같은 작업을 얘가 합니다. 스타트 로우와 스타트 컬럼을 만들어주고 나서 단을 만들어주고 단 안에서 돌아가는 2 곱하기 2는 2, 2는 4 할 때 그 2, 3, 4, 5, 6, 7, 8 하는 요걸 만들고 어디까지? 20까지. 저는 이제 같다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얘는 좀 다른 표현을 쓴 건데 20이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을 계산을 하고 그거를 레인지를 구해서 set value를 한다. 완전히 같죠? 그리고 나서 스타트 로우와 스타트 컬럼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이해를 못 해도 돼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포문을 두 개를 감싸서 반복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엑셀에서 그대로 써볼게요. 하시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 우리가 의도한 구구단 코드가 나올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함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고 방금 이 에러는 멀티플레이션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였고 다시 저장하면 여기가 바뀌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나왔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 코드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지시를 하면 된다. 이 지시를 좀 얻어가면서 지시가 준 코드가 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코드를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것보다 바꿀 수가 있다. 여기가 우리가 50단까지 하기 싫고 내가 20단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10까지만 곱하면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10으로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10까지 곱하는 20단까지 구구단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단까지 곱한 건 필요가 없어. 그럼 어디를 바꾸면 된다? 여기를 9로 바꾸면 된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방금 이중포문을 연습을 한 겁니다. 이 반복문을 연습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챗GPT에 시켜서 얻은 코드를 수정을 해보려고. 그래서 이해를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컨셉 3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이 컨셉을 이해하고 이 문법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조금만 수정해서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들을 했으니까 반복까지는 오늘 다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지루한 내용이었지만 다음부터는 좀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